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평소에는 군사법 개혁을 위해서 군사법 관련된 영상을 주로 촬영을 하는데,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 한성진 부장판사의 판결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침묵해서는 안 될 의무감을 느껴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쟁점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이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재판부, 재판관이 9명입니다. 9명 모두 모여서 전원 재판부라고 합니다. 2018 헌바 233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전원 합의체, 대법관이 14명인데 14명이 모두 달라붙어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2019 도 13328 판결로 이미 이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립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법 판결은 이 헌재 결정과 이 대법원 결정을 따르거나 적어도 존중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서울지법 2022 구합 660 판결의 요지는 크게 김문기 관련된 발언, 백현동 관련된 발언으로 나뉩니다. 이 내용은 아직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떠도는 판결문 설명자료, 물론 법원에서 제공한 건데 7, 8쪽의 그 자료를 근거로 함을 전제합니다. 김문기 관련돼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 이것은 유죄라고 합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 허위 발언을 통해서, 물론 이 허위성의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은 있지만 판사는 이 허위 발언을 통해서 백현동 개발 비위 사건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으므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잘 모른다 발언은 무죄라고 했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압박이 있었다, 용도 변경에 압력이 있었다, 거부하면 직무유기 불이익 받을 협박을 느꼈다, 이 발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죄의 근거는 스스로, 성남시청 스스로 결정한 거다, 그래서 허위다. 대략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한 재판 설명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헌재 결정과 이미 대법원 결정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무엇이 왜 문제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재 결정입니다. 헌재는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기관입니다. 판사도 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헌법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9명 모두가 모여서 전원재판부 2018 헌바 233 결정에서 공직선거법 250조가 일단 먼저 위헌이냐?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조입니다. 우리는 국민주권주의가 1조지만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21조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 헌법적인 기본권이다. 따라서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이 판단 기준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한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확성의 원칙이 바로 허위사실 판단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후보자의 행위입니다. 행위, 인식이 아니고 행위. 이 행위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선거인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내지 전체적 판단의 원칙은 바로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 방법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세부적으로 허위이고 세부적으로 과장되고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판단 방법까지도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문제점이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헌재 결정, 헌법의 최고 해석기관인 헌재 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 한상진 부장판사가 판단했던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백현동 관련돼서 압력을 받았다 안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고 후보자의 인식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판단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꼬치꼬치 모든 발언을 허위사실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부분은 지금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백현동 비위 관련입니다. 한상진 부장판사는 바로 과잉금지 원칙, 판단 방법, 전체적 판단의 원칙에 따라 백현동 비위 사건의 결정적인 내용이 김문기하고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이게 바로 결정적 내용이다. 그러면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과 증거 없이 오히려 백현동 비위 사건에 비해서 오히려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인터뷰 과정에서 즉흥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세부적인 과장 또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헌재 결정입니다. 물론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른 주장을 하지만 서울지방법원 판결만 놓고선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 안 쳤다와 쳤다 안 쳤다 사실이 백현동 비위 사실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법관 14명이 모두 모여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2019도 13328 판결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목적이 뭐냐? 이 부분을 밝힙니다. 허위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목적이고, 그것은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근 정규제 유튜버가 당선자에 비해서 낙선자의 경우에는 이 경우 허위사실 판단의 기준이 완화시켜야 한다는 그 말씀과 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해서 인식이 아니고 대상은 행위인데, 그 행위라는 것이 상대방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나오는 행위다. 토론회나 또는 인터뷰나 즉흥적으로 나오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상대 후보와 다른 의견을 내용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책적 견해를 밝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즉흥성 그리고 이 특수성으로 인해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하면 안 된다. 대법원은 허위사실로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주요 사항에 대한 고의성과 적극성을 그것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검사가 입증하고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고도의 입증에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 김문기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 발언, 이것은 행위입니다. 발언이니까. 그런데 인터뷰 간에 즉흥적으로 발언했고 방어적인 태도로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가 말한 것처럼 백현동 비위 사건을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골프를 친 김문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백현동 비위와 관련돼서 골프를 쳤다는 행위 자체가 백현동 비위와 관련돼서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고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까지 밝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밝히지 않고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으로 그 인과관계를 무리하게 연결시키면 그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강요를 받았다, 이것은 인식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식에 관해서는 다소 부정확하고 그리고 과장되게 차이가 나게 발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토론과 인터뷰의 즉흥성, 그것의 특수성인 겁니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1조 2항이죠. 국민주권주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 명령이 바로 헌법과 법률입니다. 판사는 이 국민의 명령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의 최고 해석기관인 헌재결정과 법률의 최고 해석기관인 대법원, 한성진 부장판사도 대법관이 꿈일 겁니다. 그 대법관 14명이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인식이 아니고 행위를 전제로 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성과 적극성, 헌재 결정으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부합되는 면이 있으면 다소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허위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 결정과 판결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어도 대전 지방도시에 있는, 그리고 대학교도 중퇴한 변호사이지만 서울대학교 나와 우수한 스펙으로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인 한성진 부장판사에게 이 질문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헌재 결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준수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 이전에 당신은 왜 헌재 결정과 대법원 결정을 고려도 하지 않았는가? 이것만큼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에 답변해야 됩니다. 판결문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 정신이 있는 자인가? 법원조직법 8조에 보면 상급 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 하급 법원의 판사를 기속한다고 했습니다. 구속합니다. 판단을. 이 규정 취지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관 14명이 머리 맞대고 기준 세운 것에 대해서 준수하거나 적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고려 내용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유죄다라고 당신의 판결문에 써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그게 자신 있으면 판결문을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헌재 결정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정 기준을 전혀 제시도 하지 않고 오로지 당신의 생각으로만 판결을 썼다면 이것은 헌법 정신 위반이고 그 의도가 더 큰 의심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 자초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이지 판사 주권이 아닙니다. 종이시험에서 얼마나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지 충분히 알겠지만 당신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역할은 비민주주의적인 권한일 뿐입니다. 이상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